자, 독립운동가 이회영 선생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회영 선생님을 처음 들어본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마. 그 이유가 뭔지 비밀이 밝혀집니다. 노동. 예? 왜 그랬을 걸까요? 이회영 선생님을 아무도 몰라. 김자진 장군 뭐 알아요. 은봉길, 이봉창 의사 알아. 김구 선생님 다 알아. 이회영 선생님 몰라.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이유가 아나키스트라는 게 있어. 아나키스트. 그 아나키스트 영화가 있었죠. 장동건 나오고 생각나세요? 2000년도에 엄청 유명한 사람 다 나왔는데 상해에서 뭐 하고 기억나? 장동건, 정준호, 김상주 이런 분들 나왔는데 엄청나게 유명한. 그래서 뭐 1924년 근데 재미가 없어요. 되게 이 시대가 배우 제작자 보셔 완전히 화려하잖아요. 이범수, 김상중, 예지원, 김인권 뭐 좀 한때 하는 사람들 다 나왔죠. 유명한 사람들. 근데 별로 히트를 못 쳤어요. 그쵸? 인기가 없어. 아나키스트도 얼마나 하는지 한번 볼까요? 나오나? 몇 명 왔을까요? 이거? 저는 비디오로 있었는데 재미없어서 안 봤어요. 8.1, 8점 줬네요. 독립운동을 하는 것들이 나왔죠. 지금이야 뭐 암살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때 시대를 보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 이때는 너무 비참해. 비극적이고. 이회영 선생님도 참 그렇죠. 열심히 했는데. 자, 교육이 사상가이면서 아나키스트 계열. 자, 아나키스트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좌파 운동하면은 그나마 한국 남한에서는 인정 못 받아 북한에서 해줘요. 그렇죠? 그냥 뭐 아니면 뭐 그냥 일반적인 거 우파하면은 그렇게 하고 홍범도 장군도 뭐 북한에서 조금 인기 있잖아요. 이게 계열을 되게 따지잖아요. 우리라는 어디 계열인가, 공산주의인지 사회주의인지 이런 거 그냥 없는지. 그리고 교편 잡으시다가 신민의 창립 멤버셨다. 소전서숙을 설립하였으며 일가 육형제와 함께 유산을 처분하고 만주를 망명해. 대단하죠. 이분이 엄청 사만 갑부라고 갑족이라고 했어요. 그 뭐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충청 경기 전라도 이쪽에 땅이 엄청 많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백사 이왕복의 10대 손이고 이분이 엄청나게 명문 거족이잖아요. 그죠? 엄청 잘 살았죠. 이 사람이 친일파면 이완용도 잘 살았겠죠. 원래 가진 재산이 있고 거기에다가 이완용처럼 뭐 땅도 일제한테 받고 그러면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이분이. 진짜 부자인데다가 그런 돈까지 있으면. 근데 신흥무관학교가 우리나라에 참 중요하죠. 독립군 양성소. 신흥무관학교가 일제 탄압으로 실패하자 상하이에서 아나키즘 사상에 심취했으며 1928년 제중국 조선 무정부 공산주의자 연맹, 1931년 항일 구국연맹 등의 창설을 주도하였으며 국내의 단체와 연대에 독립운동하였다. 1931년 9월에는 흑색 공포단을 조직하여 일본과 일본 관련 시설의 파괴 암살을 지휘하였으나 1932년 11월 상하이 항구에서 한인 교포들의 밀고로 체포돼. 하여튼 이 밀고자들이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근데 이 현상금 자체가 굉장히 천문학적이에요. 김구 선생님 현상금이 얼마였더라? 엄청나게 이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엄청나게 걸었어요. 하여튼 그 돈으로 300억 현상금 300억. 근데 지금 돈 300원이 아니라니까. 현상금 60만 원이고 현세시가 200억이라고 해요. 그러면 사람 눈 뒤집히죠. 여기는 198억이라고 했는데. 야, 60만 원이면 이때는 만 원이면 뭐 예를 들어서 집 한 채 샀잖아요. 1,000원 뭐. 이게 지금이랑 다르니까. 만 원이 어떻게 보면은 억 원? 한 10억 원? 약간 그렇게 되죠. 그때는 뭐 그쵸. 야, 이러니까 이렇게 약산 김원봉도 300억이었고 현상금이 그쵸. 좀 나중에 보시고. 아이고 근데 후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분 유명한 후손 있잖아요. 정치인들 이종걸이랑
그 뭐야 이종찬 그쵸. 근데 이종걸이 까방권인지 아세요? 이 사람은 까임 방지권이잖아요. 워낙 조상이 훌륭하시니까 이 이종걸을 뭘 해도 까지 못한다. 물론 더불어민주당 싫어하지만 이제는 그래서 1909년 그는 양기탁의 집에서 김구, 이동영, 주진수, 안태국, 양기탁도 멜신보 이거 했잖아요. 윤치호도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승훈, 이동휘, 이동영, 이시영, 김도희 야 쟁쟁한 사람들이네 다. 거의 제가 알고 그쵸. 윤치호가 나중에 백오인 사건 이후에 친일파로 돌아섰잖아요. 윤치호는 알았던 거죠. 일제 배후에 누가 있는지. 이 사람은 영어로 막 자기 일기 썼던 사람인데 미국이 배후가 있고 그 위에 땡땡회가 있다는 걸 아는 거죠. 프리메이슨과 일제 뒤에는. 그러니까 3.1운동도 막았잖아요. 윤치호는. 그리고 윤치호가 작곡 작사가예요. 애국가 아십니까? 후손들도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알고 있고 안익태도 친일파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신민의 그리고 선구자 부른 사람도 친일파 논란이 있고 신민의 간부 총회를 수집하여 만주에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할 것을 결의하여 유허현 삼원보의 추가가를 후보지로 결정했다. 그래서 이동영 장유순 이관직과 남만주 시차로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을 구상하고 되돌았다. 이 사람은 그 노비 해방도 하고 근데 따라갔죠. 가족 하인들도 따라갔고 돈도 싹 정리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기 추운데 만주법을 파는 거 가는 게 어쩔 수가 없었죠. 근데 뭐 이런 분들은 아무도 기억을 해주지 않습니다. 지금 무정부주의라는 이름 이유만으로 정부에서 이분 후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보세요. 나중에. 그래서 경술국치를 전후하여 육형제가 갔죠. 근데 다 참 힘들게 살았어요. 그리고 넷째가 이회영 이분이었고 재산을 처분했고 만주를 이주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분들이. 이상용 허위 지원과 함께 이득권을 버리고 온 가족이 독립운동에 나선 대표적인 가문이다. 참 대단해요.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이런 분들은 왜 교과서에 안 나옵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훌륭하신 분은 사상이 불건전합니까? 아나키스트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한대. 그리고 그때는 아나키스트일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일제가 나라 아니에요. 그러면 이 승냥이나 호랑이 같은 이 일제를 쓰러트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를 전복시켜야겠다. 국가가 없어져야 된다. 그 사상을 가진 게 아나키스트잖아요. 아나키스트가 왜 나쁩니까? 품맛이 아시겠어요? 근데 그게 잘못이라고 이 후손들을 힘들게 살고 물론 이종걸 씨는 잘 사는지 모르겠지만 이종찬 씨도 대통령 후보도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근데 빚을 못 보죠. 제 이완용 집안은 서울대 총장도 하고 다 잘 나가잖아요. 교수하고 뭐 딱히 뭐 근데 한 가지 그 이완희 회장이 이완희 후손인데 아니에요. 그 헛소문이 있더라고요. 그게 동명이인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대과적인 만주에 했고 이회영 일가는 지린이 길림이죠. 경학사 신흥 강습소를 설치하고 독립운동을 위한 기반답게 들어갔다. 유한스카이 원세계죠. 자식이 나쁜 놈이죠. 황제돼 가지고 신해혁명 뒤엎고 공화국을 제국으로 바꿔가지고 그 이후에 군벌이 일어나가지고 중국이 망한 거 아니에요. 유해영 일가가 개인적 신분이 있어 한인 토지 매매를 후원했다고 한다. 그리고 장제스도 김구 선생 후원했잖아요. 그 은복일 의사 의거 이후로 그쵸. 그래서 가수가 노비를 해방했으나 수행을 자청한 일꾼까지 합쳐 40여 명도 일가족을 따라 만주로 갔죠. 근데 이제 만주 군관학교를 보내기를 한 사신이 일본 정보망에 접수되고 작은 모집한 안병근 안중근 아마 사촌이실 것 같은데 무관학교 설립에 차질을 빚게 됐다. 그리고 만주 통화연 광화진 합리화 강가에 지정차가며 이상용 선생님도 참 유명하지. 김동삼 이런 분도 아무도 기억을 못합니다. 이런 분도 100년도 안 지나진 않았는데 참 안타깝죠. 참 그러니까 참 애국할 필요 없어요. 역사를 알면 애국을 할 수가 없어요. 진짜 특히 근대사를 알면 차라리 근대사를 역사 공부를 시키지 말아야 돼. 우리나라는
이거 하면은 애국자를 양성을 못 시키고 오히려 각자도생 저처럼 각자도생하는 그런 사람을 더 만들어내니까 국사가 오히려 정부한테는 해가 된다니까요. 예? 그러면은 애족하신 분만 다 바보 되는 세상인 걸 다 아니까 이렇게 예? 그런 기억이라도 해줘야 되죠. 그러면은 후손들이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훌륭하신 분을 말이에요. 예? 참 안타깝죠. 참 독립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신흙 재미없어도 들어주세요. 그냥 신흙 강습소를 설립했다. 그래서 뭐 신흙 무관학교 진짜 유명하죠. 신흙 무관학교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아유 그래 근데 이제 비리에 잠입해가지고 접촉했다. 근데 이제 알려지도 않고 그리고 그 고종황제를 이제 고종망명도 시도했죠. 이때까지만 해도 아마 정부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고종이랑 이제 해가지고 뭐 나가기로 했는데 고종이 사망했죠. 고종이 독살당한 거죠 사실. 찍소리 못하고 일제한테 결국 독살당할 거면서 말도 못하고 말이야. 한마디도 반대도 못하고. 그래서 이회영은 또 형제들한테 맡기고 국내에 또 잠입했죠. 우당 이회영 선생은 서울을 대표하는 소론 명문가. 그래서 재상을 10명까지 배출한 사만 갑조. 갑이 으뜸이잖아요. 그죠? 사만에. 재산 3만석. 만석군이 뭐 최고잖아요. 3만석인데. 구원 말에 다 팔아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말이야. 왜 기억을 해주지 않습니까? 역사가. 이런 훌륭한 분을. 예? 단지 아나키스트라는 이유로. 예? 아나키스트가 죄입니까? 예? 일제 없애야 된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분도 여러 가지를 했었잖아요. 아나키스트 했던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고종황제 하려고 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잠시 물 좀 마시고요. 입헌 군주제도 시도했고 사회주의 계열도 좀 있었잖아요. 이분이 보니까 근데 아나키스트라고 이렇게 매도하고 말이야. 사람을 김원봉이랑도 이렇게 접촉하고 다 이분 이영호 선생님 다 이렇게 다 연관 있어요. 이렇게 진짜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삭바느질 해가지고 이렇게 돈 벌고 이 아내분이 뭐 한국에 있었으면은 이렇게 할 필요 있었겠어요? 만석군인데 만석군이면은 얼마입니까? 일석이 두강환인가요? 그러면 평생 떵떵거리고 먹고 사는데 그냥 친일을 안 하고 평생 살아. 그래서 사공한테 뱃삭을 지불했다. 15년 내 20원을 지불했다. 고마워서 어쩔 수 없는 뱃사공한테 한 가지 해줘라. 근데 헌병한테 투사가 돈이 없어서 헤엄쳐 건너라고 하면은 그분 건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월남 이상전 선생이 이렇게 얘기했죠. 해방되면 우당 집안의 재산은 국가에서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을 후손들이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볼까요? 민영규는 친일 행각 이렇게 했죠. 이분이 진짜 부자예요, 진짜. 아까 그 사진도 보면은 부자잖아요. 딱 그 찍은 거 한번 보세요. 이게 부티가 좀 나지 않습니까? 이게 재산이 이 배경이 좀 엄청 부자죠. 근데 이렇게 훌륭한 진을 하시는데 아나키즘은 1920년대에 했고 백정기 등과 함께 항일 구국연맹 학생 공포단을 조직했다. 그리고 김자진 장군한테도 하고. 근데 뭐 그러니까 좌익 우익 뭐 할 거 없이 막 다 한 거죠. 일제만 없으면 전복시키면 된다 하니까. 그리고 다른 지역을 거점 만드는데 고문당해가지고 옥사했죠. 근데 이규서가 처단돼가지고 이석영 대가 끊기게 됐죠. 아유 참 안타깝습니다. 기념관이 있네. 종로구 신교동에. 62년도에 건국훈장 독립장이 취소됐어요. 그리고 국립현충원을 보셨어. 근데 아무도 안 가. 이승만이나 박정희한테 절을 하면서 유영 선생은 가가지고 헌화한 걸 한 명도 못 봤네요. 우리 이종걸 씨나 이런 사람 갈지 모르겠네. 자기 이종찬 씨나 진짜 나쁜 놈들이라니까.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아무도 기억을 해주지 않아요. 역사는 아나키스트란 이유로. 아나키스트가 제일 훌륭한 일을 했는데 말이야. 신흥 무관학교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독립운동사에서 제일 중요한데 그게. 그리고 뭐
이규학도 뭐 윤봉길사에 피난시키는 다 그리고 이 집안이 다 하신 분이 없잖아요. 예? 집안이 이렇게 다 육형제가 다 이렇게 훌륭한 일을 다 하고 자기 자식들은 대 끊기고 해방을 향해 쏘다 자윤 이회영 다큐멘터리도 했었고 그쵸. 예. 여기 우당기념관 있네요. 한번 가보고 싶네. 근데 에휴 가시는 분이 없죠. 저도 있는 거 여기 처음 알았네요. 예? 아유 참 눈물 나려고 합니다. 진짜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여기 손자 이중걸 있죠? 예. 참 밥을 못 먹고 살았어요. 그 후손들은 한국 와가지고 엄청나게 힘들게 살았어요. 참, 에휴, 이분 모습도 멋지잖아요. 좀 옷좀도 기르시고. 예. 결론이 뭡니까? 예. 지네 뜻에 안 맞으면 아나키스트한테 좀 할까요? 아나키즘이란 걸 했죠. 우리 크립토 아나키즘이잖아요. 암호화폐 하신 분들은. 자, 아키가 뭡니까? 아나키는 AN이란 게 부정접두어죠. 없다. 아키는 그거잖아요. 아크 자체가 그 뭐 통치하다, 지배하다, 다스리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지배자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무정부유자죠. 그냥 번역하면. 근데 정부가 없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정부 간섭을 최대화하는 거죠. 이거 자체는. 아나키즘이 그러니까 그럼 카오스 상태 아니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것도 아니죠. 탈권위주의자 약간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정부에 반대하는 게 아니죠. 정부일 수도 있고 국가, 종교일 수도 있고 도그마, 도덕, 차별, 이런 억압, 거래소 폐쇄 이런 황당한 것들, 법률적 근거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 저는 아나키스트인데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 이상이잖아요. 사람이 이상은 어떻게 보면 하늘에 있지만 땅에 발 디디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아나키즘이 좌파인 것 같은데 좌파도 아니에요 사실. 그쵸?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북한에 있어도 아나키스트가 되고 히틀러 치하에 있어도 아나키스트가 되는 거죠. 미국에 있어도 아나키스트 되는 거죠. 이건 미국 트럼프가 하는 짓이 참 황당한 짓을 하니까 일제 군국주의자에 대해서 아나키스트가 되는 거죠. 예? 소국가민 상태로 하는 거죠. 노자에서 말하는 노자가 아나키스트죠. 예. 노자 사상, 무의자의 사상, 윤리적인 걸 하지 말아야 돼. 대통령이나 통치자는 뭘 하면 안 된다니까요. 사고만 치고 나쁜 짓만 하니까. 예? 그 말을 아직도 이해를 못하면 안 돼요. 예? 우리나라는 아나키스트가 있습니까? 거의 없죠. 예? 다 좌파에 멍청이 넘어갔죠. 예? 그런 달콤한 사탕발림 꾀임에 넘어가면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우파도 시장경제주의자가 어떻게 보면 비슷하죠. 저도 약간 그러니까. 시장에 맡겨라. 보이지 않는 손. 그것도 물론 보이지 않는 손도 애덤 스미스 극부를 한 번 나왔지만 이미지 더블 핸드. 시장이 좋다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간섭하면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저는 의료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사이버펑크나 약간 히피랑도 비슷하고 아나키즘이. 그쵸? 또 번역하기도 참 그래요. 부정부유자라고 하기도 그냥 통치가 없는 세상? 그냥 저는 무위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무위의 다스림? 그냥 약간 그런 노자적인 그런 것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 사상도 아나키스트죠. 예? 처음에 저는 아나키스트들이 활동을 하는 비트코인이 참 좋죠. 그때는 뭐 다툼도 없었죠. 왜 그러냐면 뭐 에덴 동상처럼 뭐 싸움도 없었고. 근데 비트코인이 가격이 오르고 이게 커지다 보니까 눈덩이처럼 커지다 보니까 뭐 비트코인 캐시 뭐 해가지고 작전하고 증권에서 똑같이 하고 자본주의적인 나쁜 거 다 들어오고 또 그런 그 주인이 없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선장이 없다 보니까 막그 퇴구라는 데서 중국의 우지한 이런 애들이 막
주락펴락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비트코인은 정보보다 나아요. 사토시 나카모토도 월가 횡포에 대해서 대항마로 비트코인을 만들었다. 지금 세계를 풍미하는 풍조는 SNS 포퓰리즘이지만 물밑에는 크립토 아나키즘, 암호화폐 기술에 기반한 무정부주의자의 미래 권력으로 자리를 잡았다. SNS 좀비는 지고 크립토 아나키스가 뜬다. 우리는 크립토 아나키스가 돼야 되죠. 근데 아나키스가 문제가 뭐냐면 무정부주의자니까 가난하게 살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효영 선생도 집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갑부가 신흥 무관학교 세우고 독립운동하니까 집안이 참 해가지고 밥도 못 먹었어요. 하루 세 끼를 제대로. 후손들이 얼마나 궁핍하고 가난하게 살았어요. 우리는 그걸 탈피해야죠. 돈을 가지고 있어야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곧 권력이니까. 그쵸?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아나키즘, 아나키스트지만 부자 아나키스트가 돼야죠. 그러니까 약간 보보 쓴 거죠. 우리 보헤미안, 보헤미안이면서 또 부유한 있잖아요. 보보스죠. 약간 월가. 약간 그러니까 이게 재산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힘들어요. 이분이 계속 부자였으면은 잘 살았겠죠. 근데 아유 가난에 시달리고 이러니까 참 그렇죠. 자, 대한민국 헌법을 봅시다. 경제 질서의 기본 경제 규제 조정.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생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며 기본으로 한다. 경제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을 줬어요. 경제 민주화하는 겁니까? 거래소 폐쇄가? 그리고 거래소에서 출금 계좌를 이미 우리는 그게 실명화 다 하고 있었잖아요. 그 빼낸도 실명화가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통장에 안 빼놓으면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이더리움이랑 그거 타인 통장에 누가 어떤 멍청한 인간이 타인 통장에 빼내게 하겠습니까? 헌법 119조 119를 안 지키는 이런 인간들이랑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 이렇게 이렇게 사람들 힘들게 하고 말이야. 이효영 선생을 무시하고 역사에서 감추고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면 아나키스트라는 이름으로 감추고 우리는 아나키스트가 돼야 돼요. 정당을 만들 필요 없어요. 이미 우리가 세상을 다 지배할 수 있으니까. 진짜 반성해야 돼요. 진짜. 그리고 세월호도 보세요. 박근혜가 막았잖아요. 해경구조도 막고 해군이 간다고 했는데도 막고. 차라리 없는 게 낫잖아요. 차라리. 그러면은 어선이 다 구조했잖아요. 걔네들 다. 민간단체에서. 그리고 정부 기관은 뭐 했습니까? 구조하려는 거 막고 숫자만 세고 있게 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아나키스는 이렇게 잊혀졌어요. 우리는 다시 불을 지펴야 되죠. 그쵸? 이렇게 훌륭한 부심을 되새기고 무장을 해야 되니까 사상적으로 아나키즘에. 근데 제일 두려워하죠 사실. 사회주의는 단결을 하잖아요. 코민테른이나 뭐 사회주의 지금 그거 망했지만 좌파들은 국제 공산당 조직이 있으니까 아직도 뭐. 근데 아나키스는 단결을 못해. 이렇게 사상이 훌륭한데도 모든 질서에 대해서 한번 반기를 드는 거죠. 혁명을 꼭 일으키자는 거 아니에요. 무혈투쟁하고 뭐 폭력을 쓰자는 것도 아니고. 이효영 선생님 이때는 뭐 일제니까 정당화할 수 있는 거죠. 방법이 그것밖에 없는데 총으로 폭탄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지금 그러자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아나키즘에 무장을 해서 우리의 그 데모크라시 크라시가 뭐예요? 권력이잖아요. 권력을 되찾아오자는 거예요. 진짜 민주주의를 하자는 거죠. 근데 그 방식은 아나키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걸 주면 안 되죠. 직접 민주주의를 하자는 거예요. 저는 주면 안 되는 거죠. 비트코인 남의 계좌에 주면은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마음대로 쓰는데 위탁을 하지 말자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결국은 그런 세상이 오고 아나키즘적인 세상이 오고 2030년까지 유엔은 아마 각국 정부를 다 없앨 거예요. 박영수 유엔 미래포럼 대표가 다 얘기하고 정부 자체가 굉장히 비효율적인 조직이잖아요. 공무원 조직을 보면 알겠지만 서류만 만들어내고
월급봉이나 축내고 물론 열심히 일하지만 그 자체가 그 시스템 내에서는 아무리 그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그 이상이라는 게 달성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쵸? 다 아실 거예요 아마 그런 것들을. 그 시스템 자체는 피라미드 조직이고, 그쵸? 변하기도 쉽지 않고 공무원 예를 들어서 더 열심히 일하면 주위한테 욕먹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하고 오버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나키즘에 무장을 합시다. 제발. 이 사상이 투철하지 않으면 흔들린다니까요. 나는 아나키스트를 선도하고 이걸 신봉하기 위해서 나는 돈을 번다. 나중에 아나키즘을 위해서 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쓸 것이다. 이 생각을 하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반토막 나고 4분의 1 토막이 나도 팔지가 않죠. 난 이걸 믿기 때문에. 이회영 선생님 전 재산을 팔고 만주로 갔잖아요. 추운 엄동설 안에. 얼마나 춥겠어요. 지금 서울도 추운데. 저기 북간도 이런 데는 막 길림은. 거기 뭐 영하 20도면은 뭐 따뜻한 거죠. 그쵸? 바람도 많이 불고. 그 농사지을 그런 터가 됐겠어요. 그 한국인들이 간도 와가지고 변호사 지은 거 아니에요. 거기 다. 그게 농사가 지을 땅입니까? 거기가 엄청 추운데. 근데 거기 다 개척해가지고 그렇게 옥토로 다 바꿔놓고 이런 분들이 가가지고 저기 길림이랑 저기 거기는 농사 짓던 땅이 아니잖아요. 될 수도 없는 거. 아니 기적이죠 진짜. 제가 보기에는 변호사 짓는 거 자체가 기적이에요. 사실 한반도에 변호사 짓는 것 자체도 기적이죠. 동남아인데 그 쌀 그 원산지가 콩이나 지어야지 두만강 그거 하면. 근데 야 거기 변호사 짓는 거 진짜 대단해. 이분들이 가가지고 그냥 농사꾼으로 가신 분들도 참 대단해. 독립운동 안 했다고 해도 참. 결론은 근대사 역사 이런 거 알면은 애국심 필요 없다. 아나키즘으로 갈 수밖에 없다. 복음 뭐 동서를 막론하고 다 아나키즘이 되는 거고 결국은 지금까지는 탈출을 못했죠. 아나키즘 사상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원화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국가에 세금을 내야 되고. 근데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랑 나왔고 그래도 뭐 익명이라고 하지만 다 걸리잖아요. 추적하면. 그거 뭐 다 그렇지만 이제 조금 숨통이 튀었다. 뭐 모네로도 있고 지캐시도 있으니까. 저는 뭐 그걸 뭐 익명화하고 뭐 타인 통장 만들 필요도 없어요. 돈 세탁할 필요도 없고 뭐. 근데 이런 기술이 나왔다. 위대한 기술이. 이회영 선생님 정신을 되새기고 우리는 투사로서 나와야 돼요. 정부에 대해서 일제나 똑같잖아요. 지금 하는 짓이. 북한이랑 똑같고 나치 선동이랑 똑같고. 뭡니까 이게. 우리 죽으려면 죽어야 됩니까? 히틀러 하일 히틀러 해야 돼? 문재인한테? 뽑아놓고 이렇게 뒤통수 치는데? 히틀러가 선거로 총통된 거 다 아십니까? 카톨릭 정당에서 밀어줘가지고 합법적으로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뭐 물론 공산주의자가 의사당 부지른 것처럼 속여가지고 미국처럼 똑같이 그런 식으로 자유공갈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정권 잡죠. 합법적인 거예요. 선거를 믿습니까? 박근혜 부정선거였는데 56.1%. 선거를 믿습니까? 블록체인 기술이 아니면 선거 거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믿습니까 그거? 표 조작하는 거. 미국에서도 선거 조작이 일어나는데 선진국이네. 그 다 그런 것도 동영상 있는데 개표 조작하고. 근데 어떻게 선거를 믿습니까? 블록체인 기술이 아니면 어떻게 믿습니까? 다 거부해야 됩니까? 그쵸? 그래도 이번 총선에는 뽑아줘야 되지. 더불어민주당 절대 찍어주지 맙시다. 우리 단결해서. 알아서 찍으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근데 이 법무부 장관이나 이놈들 그 금감원장 이거 하는 놈들은 부동산 투기하는 놈들은 뽑아주면 안 돼요. 저는 그 생각에. 누구를 뭐 찍자는 거 아니에요. 뭐 안 하셔도 되고 그런데 선거란 것 자체가 참 비참해요. 보면 4년 5년 대통령 선거는 국회의원 4년 대통령 5년 하루만 주인으로 독립하고 나머지 날은 다 노비야. 그럼 노비지. 그게 어떻게 주인입니까? 예전에 파라오 시대도 이집트 시대도 노비한테 생일잔치는 다 해줬어요. 그때 풀어주고. 다 노비들도 축제식 기간에는 다 풀어줬다니까요. 하루 1년에 하루. 우리는 노비지 않습니까?
세금 365일 세금 다 내고, 예? 세금 하루라도 안 낸 날 있어요? 예? 노비지 이게 뭐야 이거? 전기세라도 내니까 세금 내잖아. 부가가치세 내고 사 먹으면, 예? 소득세 내고, 예? 아직까지 저 세금 내고 있어요 지금. 전에 했던 사업장, 예? 그게 황당한 게, 세무사를 내가 사가지고 세금 내는 돈까지 기장료까지 내가 내야 돼 다. 세무조정비도 내가 내고. 그게 참 뭡니까? 소득세가 19세기 초반만 해도 없었다니까요. 이때 소득세가 있었습니까? 예? 부가가치세 있었습니까? 부가가치세 1977년도에 생겼는데, 예? 그거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죠. 예? 그거에 대해서, 예? 뭐가 있습니까? 교육세가 있습니까? 농업 특수세가 있습니까? 정부에서, 우리나라 왜 술이 더럽게 맛이 없습니까? 예? 박정희 때 쌀이 없다고 해가지고, 막걸리 그런 개인적으로 빚는 거 탄압하고 그래가지고 없었고, 2차적으로는, 술은 조세,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우리 이강주나 전통주가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진짜 좋아요. 그런 것들 알려지지 않는 술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 한약재 넣어가지고 뭐 솔 입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체질에 맞는 것도 있고, 저도 오미자주도 가끔 담가 먹는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거 왜 홍보가 안 되고 활성화 안 됐습니까? 주세를 못 거두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술이 제일 맛없고 맥주도 제일 맛없고, 맥주가 이게 뭐야 이거 세상에 제일 맛없잖아요. 칭따오 맥주 오히려 중국 맥주가 더 낫잖아요. 중국제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제 지금 이게? 참 어이가 없어요 진짜. 세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우리나라 술이 제일 맛없는 게 그래가지고 술이 이상하죠. 소주 이게 뭐야 희석시켜가지고 저기 어디 옥수수에서 뽑아내가지고 뭐야 주정이라고 해서 당성만 뽑아내가지고 그게 술입니까 진짜? 예? 그렇게 안 하면은 세금을 안 내니까. 가정에서 가정식 하우스 맥주집 얼마나 맛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진짜. 개인이 담으면 신경을 써줘가지고 그거 지금 활성화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이 더러운 세금 때문에. 예? 근데 아나키스트가 안 돼야 됩니까 우리가? 예? 얼마나 피해를 많이 받고 있어요. 심지어 술도. 예? 뭘 하려고 해도 힘들고 안 되고. 예? 얼마나 힘듭니까? 예? 기업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예? 한번 해보세요 진짜. 자영업자 한번 해보세요. 예? 제일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자영업자가 이 세상에. 월급장에는 쉬운 거 좋은 거라니까요. 한 번만 해보면 알아요 그거 진짜. 얼마나 힘든지 진짜. 얼마나 노비가 되는지 끝까지 따라가지고 꼬박꼬박 사대보험 다 띄어가고 자동이체 시켜가지고 몰래 그것도 띄어가고 아나키즘 우리가 암호화폐 한 사람은 200만인데 이 사람들만 단결해도 정말 아나키즘 정당 하나 만들어야 된다니까 진짜. 예?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예? 모든 게 세금이랑 관련이 있어가지고 세금 못 거는 게 하니까 이렇게 암호화폐 탄압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술처럼. 예? 이혜영 선생님은 세금 냈습니까? 예? 조선시대는 누가 세금 냈어요? 예? 조선시대 소득세를 냈습니까? 토지세밖에 안 냈잖아요. 유교전이랑 제가 알기로는. 예? 아니 몸으로 때우는 거 했지만 물론. 그럼 뭐예요? 군포로 물론 냈고. 예? 그 세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100분의 1이라니까요 진짜 세금에. 지금 세금 100분의 1이라니까요. 토지 없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내가 천민이야. 그럼 세금 한 푼도 안 낸 거잖아요. 지금은 내지 않습니까? 소득이빵원이나 부가가치세 내고 각종 뜯기잖아요. 공공 그런 전기세에서도 뜯기고 이리저리 뜯기고. 완전히 보면은 해밍웨이 노인과마다 그 노인이 잡았잖아요. 그러면 이 상어떼가 뜯어먹고 큰 청새치 하나 참치 하나 잡았는데 저놈이 뜯어먹고 국가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왔을 때 뭐가 났어요? 뼈만 남았잖아요. 예? 그래놓고 희망을 얘기하고. 예? 무슨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이 헬조선에서. 아나키즘으로 무장합시다. 예? 단결해서. 예.